자, 이번에는 이제 책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공부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이 매질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전하를 띤 입자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전하를 띤 입자들이 뭐 질량이 m이고 전하가 q. 그럼 이제 얘가 열평형 상태에 놓여 있으면은 external field, 막 electric field가 없으면 얘가 좀 사방팔방으로 막 움직여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커런트가 0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한다 이거예요. 일렉트릭 필드. 그럼 이제 전하가 있는 모든 물질은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반응을 하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속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일정한 전기장에 있으면은 얘가 일정한 힘을 받게 될 거고, 근데 일정한 힘을 받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할 테니까 지금 결국 시간이 한참 흐르면 무한히 빠르게 쭉 흘러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렇진 않고 왜냐하면은 이 전자가 살고 있는 얘가 이제 금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탈 안에는 이제 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아이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온들. 그 전자가 가다가 이 아이온과 쾅 부딪히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속된 그 속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 계속 이제 가속됐다가 속도가 리셋됐다가 가속됐다가 속도가 리셋됐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는 이제 이런 속도가 있다가 얘는 이제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다가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 덧붙여서 어떤 이제 가속된 벨로시티가 생기겠네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충돌, 이온과 충돌을 하면 이제 리셋이 돼서 도로 이제 열평형 상태에 해당되는 또다시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 해당되는 그런 그 처음 속도와는 다르지만 다른 속도의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고 다시 또 가속, 다시 충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영원히 가속되지는 않고 계속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가속된 그러한 이제 벨로시티를 계속 유지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착안해서 그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를 이제 계산하는 것을 이제 드루드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드루드 모델. 자, 이 드루드 모델 하에서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 방향을 그냥 Z 방향이라고 할게요. 이 방향을. 그러면 내가 저 전자의 그 Z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equation of motion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질량 지금 클래시컬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있고 이게 이제 MA죠. MA의 힘인데 힘은 질량 곱하기 전기장.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죠. 얘는 VZ는 얘는 처음 초기 속도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 더하기 m분의 QET. 요것만큼 아까 가속된다는 파트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요것만큼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 영원히 가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충돌 전까지의 시간까지만 제가 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리셋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리셋되는 것을 그 메커니즘을 이제 생각을 하면 결국 얘의 평균 속도 Z 방향의 평균 속력은 처음에 이제 얘의 평균 값은 0이죠. 무작위로 아무데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요 가속되는 파트 때문에 자, 요런 평균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시간의 함수로 예,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건데, 이제 평균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그러면 항상 이제 요 파트와 이 충돌 후에 생기는 이제 맥스웰 볼츠만 분포와 그 다음에 가속되는 파트가 있는데, 그럼 걔 평균값을 해서는 얘는 항상 0이니까 가속됐다가 다시 또 리셋됐다가 가속됐다가 리셋됐다가, 그 다음에 충돌이 걸리는 뭐 처음에 1초 후에 충돌하기도 하고 뭐 2초 후에 충돌하기도 하고 언제는 바로 또 충돌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벌어질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요 평균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뭘 알면 되냐면 이제 요 충돌하는 동안 걸리는 평균 시간, 그 정도가 필요한 거겠죠. 그건 뭐 2분의 1이어도 되고 뭐 어떤 팩터가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충돌에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이제 내가 타우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거 쓰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이 속도로 항상 전체적으로 마구잡이로 운동하는 그 와중에 마구잡이로 서서히, 그래서 n분의 q2 타우만큼의 그 평균 속도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타우가 뭐가 되느냐? 타우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죠. 타우 계속 이제 앞에서는 델타 t로 썼는데, 타우가 뭐냐면은 mean free path, 충돌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 외에 그 thermal 그 velocity 평균 mean speed 값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평균 속도는 m분의 q2 그 다음에 v 바 l, 요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기장 속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각 전하가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되고, 그럼 이것으로부터 내가 커런트 덴서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커런트 덴서티는, 자, 커런트 덴서티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차지 플럭스라고 해도 되고, 일렉트릭 차지 플럭스, 그게는 뭐냐면은 전하밀도는 Q 곱하기 입자의 밀도 곱하기 평균 속도. 자, 이건 항상 모든 거의 플럭스는 그것의 밀도 곱하기 속도 하면 그게 이제 플럭스가 돼요. 여기선 커런트는 전하가 흘러가는 거니까 전하 밀도 Q 곱하기 입자의 개수, 그 다음 곱하기 평균 속도 VZ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페이지를 바꿔야겠네요. 그러면은 electric current flux는 V 쪽을 저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m분의 V 바 Q 제곱 N L 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외부에서 이거만큼의 자극을 줬는데, 이 자극에 해당되는 거 앞에는 뭐 이 velocity gradient 그런 경우인데 viscosity가 생겼고, temperature gradient면은 thermal conductivity가 생겼고, 입자 밀도였으면은 그러면 이제 diffusivity가 생겼는데, 자, 이 전기장을 가하면 그것으로부터 전류 밀도가 생겨나고, 그럼 이 앞에 그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앞에 개수를 시그마라고 쓰고, 얘를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불러요. electrical conductivity.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함께 다 쓰면 electrical conductivity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질량이 m이 있고 전하량이 q인 이제 이런 전하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한다. 일렉트릭 필드를 가한다. 그럼 이제 얘네가 전체적으로 컬렉티브하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전류 밀도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전하의 플럭스가 생기는데 얼마만큼 생기느냐? 전기장에 비례해서 생긴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 플럭스, 그 비례 상수를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제 conductivity는 이제 좌우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mean free path가 크면 conductivity가 커요. 이거 당연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충돌, 지금 이제 전기장이 전하를 가속시키고 있는데, 다른 이 경우는 이제 이온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전자들과의 충돌 때문에 가속이 리셋되는 거리가 L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오래 가속이 된다는 거니까 컨덕션에 그만큼 더 유리한 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당연하죠. 전하가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그 다음에 이 M은 뭐죠? M은 이제 질량이었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컨덕션에 불리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얘가 일렉트릭 필드에서 가속이 돼야 되는데 질량이 크면 가속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V반은 여기는 왜 들어간 거죠? V반은 이게 그 전하가 빨리 움직이면은 컨덕션이 오히려 안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빨리 움직이면 컨덕션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V반에 일렉트릭 컨덕션. 자, 여기 있는 이제 전하들의 운동은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 거라고 해서 하나는 이런 마구잡이 운동, 맥스웰 분포를 따르는 이런 운동에다 여기 덧붙여서 아주 미약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요게 바로 컨덕션이에요. 요게 바로 컨덕션. 근데 V반은 뭐예요? V반은 여기에서 막 움직이는 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이 노이즈에 해당되는 거야. 노이즈가 크면은 요 반응이 느려지겠죠. 따라서 이제 저 서멀 모션은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를 이제 방해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 이제 부합을 하고, 그래서 온도에 의존하는 걸 보면 이제 온도에 의존하는 건 누구예요? 온도에 의존하는 건 바로 얘가 있죠. 그렇죠? 온도가 크면 V가 커지는 거고, 그럼 그만큼 컨덕티비티가 이제 줄어드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일렉트릭 컨덕티비티가 이제 사실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입자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싱글 파티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입자가 하나 있는데, 이 입자가 이제 외력에 반응을 하고 있죠. 외력이 얼마만큼 가해지고 있어요? Q2만큼 가해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얘가 반응해서 속도가 생겨나는 거죠. Z방향의 평균 속도, 입자 하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래서 요것이 외력의 힘에 비례할 텐데,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제 요 앞에 개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빌리티라고 불러요. 얘를 이제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제 컨덕티비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모빌리티인데, 이 모빌리티는 뭐냐면은 외력을 가했을 때, 컨덕티비티가 때는 이제 E의 앞에 개수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Q, 그 힘으로. 그럼 아까 여기 계산했잖아요. 플러스 T가 이제 여기 계산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계산되어 있고, 이제 그것을 Q2로 나눠주면은 그게 이제 모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값은 다시 한번 쓸까요? L 나누기 mv 바. 그죠? 사실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일렉트릭 컨덕티비티에 NQ 제곱을 이제 나눠준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움직이는
전하의 입장에서 전체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그게 바로 컨덕티비티고, 그냥 속도 입장에서, 전류가 아니라 속도 입장에서 얼마의 속도가, 힘을 가했을 때 얼마의 속도가 생겨나는가, 근데 그런 개념이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인 거고요. 그러니까 모빌리티는 이 전하가 얼마나 움직이려는 성향이 가장 센가, 이제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mean free path가 크면 클수록 잘 움직이려고 할 거고, 충돌로 인한 방해를 안 받잖아요. 가벼워야 모빌리티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thermal noise가 낮아야 잘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이 직관과 잘 부합하는 그런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4가지 종류의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를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4가지 코에피션트들 중에서 이 어떤 이제 중요한 성질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입자의 운동, 모멘텀이나 에너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입자의 전달에 관련된 게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디퓨전, 하나는 디퓨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게 일렉트릭 컨덕션, 이제 2가지 종류의 입자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다뤘습니다. 자, 디퓨전은 왜 파티클들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얘는 그냥 파티클이 많은 쪽에서 파티클들이 별로 없는 쪽으로 어떤 힘이 가해진 게 아니죠. 힘이 가해진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입자가 높은 곳에서 입자가 낮은 곳으로 그냥 이동할 뿐이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입자가 뭐 4개 있고 여기 입자가 2개가 있다고 쳐요. 그럼 얘는 한 2개는 오른쪽, 2개는 왼쪽으로 갈 거고요. 여기는 한 개가 왼쪽, 한 개는 오른쪽으로 갈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자 2개가 오른쪽으로 갔고 입자 1개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네트로 보면은 입자 하나가, 여기 또 입자 하나가 이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들이 이동하는 것을 디퓨전이라고 불러요. 디퓨전. 자, 이건 특징이 뭐냐면은, 외부에서 어떤 힘도 내가 가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이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뿐인 거야. 정확히 반반씩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티클이 많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 효과 때문에 플럭스가 생긴 것이고, 반면에 조금 전에 이 일렉트릭 컨덕션은 왜 생긴 거예요? 얘는 진짜 미케니컬 포스가 생기는 거죠. explicit mechanical force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다른 거야. 디퓨전은 그냥 통계적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입자가 많은 데서 입자가 적은 거로 갔네. 방 한 구석에서 내가 향수병의 뚜껑을 딱 열어봐요. 그러면 향수 분자가 온 방 안에 구석구석 잘 퍼지죠. 그 퍼지는 이유는 내가 거의 뭐 전기장을 건 것도 아니고 자기장을 건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을 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향수 분자는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채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생겨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항상 통칭해서 디퓨전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런 운동은 내가 외부에서 진짜 힘을 가했을 때 생겨나는 그런 운동과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 본질적으로 다른 걸 왜 비교를 하냐면, 자, 그럼 디퓨전이 일어나는 그 강도는 우리가 무엇으로 측정한다고 했냐면, 이제 diffusivity로 측정한다라고 했죠. diffusivity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키네틱 티어리로 이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렇죠? 이제 디퓨시비티의 정의는 뭐냐면은 파티클 커런트인데 파티클 커런트가 파티클 덴서티의 그레디언트에 얼마나 비례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컨덕션,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의 속도의 반응이 생기는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컨덕션인데 그걸 측정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일렉트릭 컨덕티비티고 입자 하나하나를 힘의 입장에서 바라본 게 이제 모빌리티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이 모빌리티는 이제 좀 전에 역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봤고 얘는 m v 바 그다음에 l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속도가 평균 속도가 내가 외부에서 가한 힘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데피니션이에요. 모빌리티.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개의 B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둘 다 얼마나 이제 운동을 잘하는가인데 하나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운동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운동의 세기인 거고 하나는 외부에서 잡아당기니까 그것 때문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좀 운동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B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B를 계산을 해보면은 3분의 1 V 바 L 이게 이제 디퓨시비티고요. 이거를 이제 저거로 나눠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mean free path가 이제 사라지고요. 남는 거는 3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계속 이제 v 바가 여태까지 v 바가 뭐였냐면은 얘가 이제 스피드의 평균값이에요. 스피드의 평균값. 그럼 이제 이거 내가 얘를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자, 2분의 1 mv 이거 제곱. 그럼 저걸 맞춰주려면은 3분의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2분의 1 mv 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키네틱 에너지죠. 자, 키네틱 에너지니까 이제 요게 뭐냐면은 2분의 3 kBT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3분의 1을 서로 캔슬 시켜요. 아,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얻었냐면은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무작위적인 운동의 세기,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그런 운동의 세기, 그 다음에 잡아당겼을 때 생겨나는 그 반응의 정도. 그렇죠? 그게 원래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열평형 상태에서는 그 둘이 서로 비례해야 된다라는 관계식을 얻었네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수업을 따라오신 학생은 V바가 뭐였더라? 우리가 맥스웰 분포를 따라 계산할 때 V바를 여러 가지 속도의 평균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뭐 절대값의 평균을 쓰기도 하고 루트 민 스퀘어를 쓰기도 하고 근데 얘가 도대체 뭘까? 사실 앞에 계속 제가 이것을 정확한 데피니션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V바라고만 썼는데 결국 이제 그 정도의 그 엄밀한 그 내용은 지금 학부 수업 시간에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 V반 여태까지 썼던 V반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 V바였다.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랬더니 뭐 이런 릴레이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인슈타인 스톡스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사람 이름까지 더군다나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 이름이 붙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릴레이션이겠죠. 자, 이게 뭐냐면 D가 뭐냐면은 D는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할 때 막 생겨나는 그 운동의 세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 D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플럭추에이션의 크기예요.
플럭추에이션의 크기. 그 다음에 좀 뮤는 뭐예요? 뮤는 내가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리스판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겠네요. 리스판스. 혹은 좀 이걸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얘를 디시페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웹에서 자바 끌어서 저만큼 반응이 일어나면 그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또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저게 정상 상태가 유지되려면 저것만큼 계속 에너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열적 평형 온도가 T인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걔의 리스판스 혹은 디시페이션은 반드시 플럭추에이션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게 바로 이것의 에센스가 될 거고, 여러분 이런 걸 이미 몬테카를로 할 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비열을 계산할 때 비열은 에너지의 플럭추에이션에 서로 비례한다 이런 걸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그 비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비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구에 대한 반응이잖아. 온도를 얼마나 높였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반응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비열이었잖아요. 그 비열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라? 에너지의 플럭추에이션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얼마나 요동치는가. 그 다음에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를 계산할 때 어떻게 써요?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라는 게 바로 리스판스예요.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마그네티제이션의 반응. 근데 그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라? 그냥 마그네티제이션의 플럭추에이션으로부터 계산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형 통계역학에서 이런 플럭추에이션 디시페이션 릴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키네틱 시어리를 이용을 해서 이 키네틱 시어리의 입장에서 이 플럭추에이션 디시페이션 시어렘을 이제 유도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배우셨던 여러 가지 트랜스포트, 이게 트랜스포트는 대부분의 물리학과 학부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는 그런 분야라서 배우지 않는 게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좀 이번 주 동안 한번 복습을 하셔서 이번 주에 배운 것들을 자기 거를 잘 한번 소화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것과 연관된 연습 문제를 좀 풀면서 이 개념들을 조금 더 익숙해지도록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